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2025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이 있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2025년 NBA 신인 드래프트 추첨 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이게 항상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나 혹은 컨퍼런스 결승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플레이오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죠. 이 신인들을 뽑을 수 있는 그 지명권을 추첨하는 거니까. 더구나 이번 2025년 드래프트는 쿠퍼 플래그를 비롯해서 하퍼까지 여러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해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흉작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드래프트는 당장 팀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2025년 드래프트 로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순위 지명권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댈러스 매버릭스가 거머쥐게 됐습니다. 올해 2월 이후로 댈러스만큼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 뉘앙스가 뒤따랐던 팀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2%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댈러스가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하게 됐고요. 그리고 2순위는 이것도 놀랍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예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굉장히 확률이 낮았습니다. 탑4에 진입할 확률조차 낮았는데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지명권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2순위 지명권이고요. 자, 그리고 3순위도 대박이었습니다. 탑6 보호였는데, 그러니까 탑6 바깥으로 나가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픽이 되는 건데 탑6 이내에 든 것도 모자라서 이 필라델피아는 3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조엘 엠비드를 3순위 지명권으로 영입을 했었던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이번 2025년 NBA 드래프트 로터리의 승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위부터 7위까지가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탱킹을 했던 이 네 팀인데 샬럿, 유타, 워싱턴, 뉴올리언스 전부 다 4순위권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탱킹이 답은 아니다. 아주 고의적인 탱킹, 극단적인 탱킹을 했지만 결국에는 탑3도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샬럿과 유타, 워싱턴, 뉴올리언스가 공교롭게도 극단적인 아주 고의적인 탱킹을 행했던 팀들인데 지명권은 4위부터 7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8순위는 브루클린, 토론토, 그리고 휴스턴, 포틀랜드, 시카고, 애틀란타, 샌안토니오 순으로 로터리 지명권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인생 알 수 없죠. 댈러스가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쥘 것이라고는 진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니코 해리슨 단장에 대한 경호도 철수해도 될 것 같아요. 인생 참 알 수 없는데 루카 돈치치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트레이드가 됐었죠. 맞트레이드는 아닙니다만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댈러스의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돈치치가 나갔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댈러스 데뷔전에서 다쳤고 39승 43패 겨우 플레인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는데 첫 번째 경기는 뚫었고 두 번째 경기는 패했죠.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서 자체 지명권을 보유했는데 이 자체 지명권이 1.8%짜리, 그러니까 1순위 지명권에 당첨될 확률이 2%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1.8%의 확률을 뚫고 댈러스가 1순위 지명권을 획득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죠. 돈치치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막시 클리버라는 악성 계약자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데려왔고 맥스 크리스티 데려왔고 1라운드 픽 지명권 가져왔고 그리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쿠퍼 플래그를 영입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치치에게 슈퍼맥스를 줄 걸 플래그의 루키 스케일로 4년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현재 몸값이 비싸긴 합니다만 3, 4년 충분히 뛸 수 있고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도 지난 시즌 마무리가 좀 상당히 헐겁긴 했습니다만 유망주잖아요. 포텐셜이 차고 넘치고 거기다가 1라운드 픽까지 가져오게 된 셈인데 자, 물론 이 트레이드로 니코 해리슨이 유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돈치치를 내보내고 AD, 맥스 크리스티, 1라운드 픽, 쿠퍼 플래그를 데려온 셈이 됐으니 인생 참 알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자, 그리고 플래그를 뽑을 확률이 99.9%잖아요. 설마 니코 해리슨이 여기서 플래그 말고 다른 선수로 튼다면 이것도 진짜 엄청난 사고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듀크 커넥션이 탄생했습니다. 듀크 대학, 카이리 어빙,
데릭 라이블리 2세 그리고 쿠퍼 플래그까지 듀크 커넥션이 탄생을 했는데 뭐 서로 포지션이 중첩되지도 않습니다. 네, 물론 카이리 어빙은 부상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자, 이 듀크 커넥션이 또 댈러스 전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2%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얼마나 미친 기적이냐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역대 최저 확률로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었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1993년이었습니다. 올랜도 매직이 크리스 웨버를 지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앰퍼니 하더웨이랑 트레이드를 했습니다만 1.52%였어요. 이게 역대 최저 확률로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쥔 그 해입니다. 1992년에 그 유명한 샤킬 오닐을 영입을 했죠. 몇 순위? 당연히 1순위입니다. 그런데 백투백으로 1순위를 지명권을 거머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52%였고 그때는 이제 크리스 웨버보다는 샤킬 오닐의 짝으로 압둘 자바 옆에 매직 존슨이 있었듯이 샤킬 오닐 옆에 앰퍼니 하더웨이를 두고 싶어서 서로 트레이드를 단행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시카고가 데릭 로즈를 영입합니다. 요때 1순위 지명권의 확률이 1.7%였어요. 더욱더 극적이었던 거는 데릭 로즈가 시카고 로컬 보이였던 거죠. 데릭 로즈의 고향이 시카고였는데 그때는 뭐 누가 봐도 데릭 로즈 드래프트였고 그런데 시카고 불스가 1.7% 확률을 뚫고 데릭 로즈를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6년 뒤에 클리블랜드가 앤드루 위긴스를 영입을 합니다. 앤드루 위긴스를 지명을 하는데 이것도 1.7%였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케밀 러브가 바꾸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1992년, 93년 2년 연속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었던 올랜도처럼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였죠. 자, 2013년 드래프트 1순위로 그 유명한 망픽이었죠. 앤서니 베넷을 데려옵니다. 완전히 망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연속으로 클리블랜드가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게 되는데 이때 확률이 1.7%였어요. 자, 그리고 올해 댈러스가 쿠퍼 플래그를 데려올 확률이 1.8%. 대단한 거죠. 역대 4위에 해당하는 낮은 확률이었습니다. 댈러스는 진짜 이 플래그를 데려오면서 완전히 구단의 농사, 계획, 플랜이 모두 다 바뀔 수 있게 됐습니다. 단 1.8%의 확률을 거머쥐면서. 정말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대충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숫자로 살펴보는 2025년 드래프트 로터리 1.8.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댈러스의 2025년 1순위 픽 확률입니다. 네, 그리고 1.7. 시카고의 2025년 1순위 픽 확률인데 둘이가 원래 똑같았어요. 왜냐? 성적이 39승 43패였는데 타이 브레이커 때문에 1.8이 아니라 1.7로 하락했어. 그러니까 타이 브레이커라는 게 정규 시즌 성적을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카고가 댈러스보다 더 좋았던 거야. 그래서 확률이 더 떨어진 겁니다. 똑같이 1.8이었는데 댈러스는 1.8, 시카고는 1.7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카고 입장에서는 통탄할 노릇이죠. 그래서 타이 브레이커 때문에 0.1%가 하락을 했는데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카고는 뭐 탑10 안에도 들지 못했고 1981, 뭐 제가 태어난 연도는 아니고 댈러스가 가장 최근 1픽을 행사한 연도였어요. 이때는 이제 로랜드 블랙맨이라는 선수를 데려왔었고 그리고 1994 이후에 그러니까 1981년 이후에 댈러스의 가장 높은 지명권 연도였어요. 이때가 몇 번 픽이었냐면 2번 픽이었죠. 누구를 영입했냐? 지금 댈러스의 감독 바로 제이슨 키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인상을 받죠. 그런데 공동 신인상이었어요. 누구랑? 바로 그랜트 힐이랑. 그래서 제이슨 키드가 1994년 드래프트 2순위로 지명받은 이후에 올 시즌이 가장 높은 지명권인 거야. 그리고 1981년 이후로 처음으로 댈러스가 1순위 지명권을 행사하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8.4라는 숫자도 봐야 됩니다. 8.4. 1981년 당시에 댈러스의 1순위 지명권 확률이었어요. 높진 않았죠. 하지만 올 시즌의 1.8%에 비하면 뭐 선녀입니다. 그래서 8.4%의 확률로 1981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었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6, 바로 6%. 샌안토니오 2025년 1순위 지명권 확률이었는데 물론 6%의 확률로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지 못했지만 2순위 지명권을 가져왔잖아요. 이것도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드래프트계의 그냥 황금손인 거야.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드래프트 로터리 픽 지명에 추첨에 엄청난 지분과 행운이 있는 팀이에요. 자, 그리고 4. 바로 극단적인 탱킹 4팀이 모두 다 4에서 7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샬럿, 유타, 워싱턴, 뉴올리언스 성적이 가장 나쁜 4개 팀인데 탑3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확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도 그런데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아래쪽에서 있던 4팀이 탑3 안에 들지 못하고 4, 5, 6, 7순위가 될 확률이 6% 정도 되는 거니까 아예 적지는 않았는데 이런 걸 보면 탱킹이 무슨 명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 1, 바로 댈러스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25년 WNBA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도 원래 댈러스 윙스라는 팀의 몫이었어요. WNBA 팀. 그런데 오늘 댈러스 매버릭스가 1순위 지명권을 가져오면서 NBA와 WNBA 역사상 같은 팀이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쥔 첫 번째 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댈러스에게 지금 가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초반에 댈러스가 39승 43패잖아요. 승률이 47.6%였어요. 그리고 보시면 탑4에 들어갈 확률은 8.5%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1번의 확률이 1.8%인데 이걸 뚫었고요. 2순위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어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34승짜리 팀, 승률은 41%인데 탑4에 들어갈 확률은 26.3%였는데 그 중에서도 2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었으니 논 거죠. 그리고 3순위가 필라델피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탑6 보우였습니다. 그래서 7위 바깥으로 가면 OKC가 행사하게 되는 건데 탑3에 들으면서 필리가 가져가게 됐고요. 24승 58패에 그쳤지만 원래는 우승 후보였죠. 우승 후보라기보다는 뭐 윈나우 팀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탑4에 들어갈 확률이 42.1%였는데 탑3에 들었으니까 나배드인 거죠. 아니죠. 좋은 거죠. 자, 이제 문제는 4, 5, 6, 7입니다. 샬럿, 유타, 워싱턴, 뉴올리언스인데 지금 보시면은 샬럿 19승, 유타 17승, 워싱턴 18승, 뉴올리언스 21승. 신나게 지고 신나게 탱킹하고 신나게 고의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4순위부터 7순위였습니다. 자, 샬럿과 유타, 워싱턴 1순위 지명권 확률이 무려 14%였죠. 그런데 들지 못했습니다. 탑4에 들어갈 확률 52.1%였는데 샬럿 탑4였고 유타, 워싱턴 탑4 바깥으로 밀려났어요. 자, 그리고 7순위 지명권을 가져왔던 뉴올리언스 21승짜리 팀이었고 탑4에 들어갈 확률 48.1%, 절반이었는데 무려 7위였고요. 1순위 지명권의 확률도 12.5%였는데 처참하게 밀렸습니다. 7순위 망한 거죠. 자,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1순위 지명권 확률은 9%, 탑4의 확률은 37.2%였는데 8순위였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보시면 토론토, 네, 그 다음에 뭐 휴스턴, 포틀랜드, 시카고, 그리고 세크라멘토, 애틀란타 순입니다. 시카고 참 안타깝죠. 네, 댈러스와 함께 39승 43패였는데 타이브레이커 때문에 1.7%가 됐고, 네, 그리고 12순위 지명권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완전히 뭐 희비가 엇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탑1에 들어갈 확률도 뭐 8%에 불과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댈러스와 성적이 똑같았고 타이브레이커 때문에 0.1%의 확률이 갈렸기 때문에 참 시카고 입장에서는 쓴맛을 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말 니코 해리슨 단장이 또 한 번 뭐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아마도 쿠퍼 플래그를 뽑을 겁니다. 쿠퍼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듯이 전미 최고의 유망주이자 훌륭한 그런 잠재력을 지닌 백인 스타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운동 능력도 좋습니다. 자, 2006년생이니까 웬반야마보다도 2살이 어려요. 나이가 깡패인데 상당히 나이가 어리죠. 12월 21일생이니까 진짜 뭐 2007년생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신장은 2m 한 4cm, 그런데 신발 버코는 6피트 7인치를 살짝 넘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 1년 동안에 한 2.5cm 큰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몸무게는 102kg인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5kg 정도를 한 1년 사이에 증량을 시켰다고 해요. 윙스팬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내 키보다 뭐 9cm, 10cm 긴 거니까 팔 길이는 사실 뭐 평범한 편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을 볼 수 있고 2-4-2-5 시즌 성적을 살펴보시면 듀크 대학에서 37경기 뛰면서 뭐 발목을 다치는 이슈도 있었지만 미스터 에브리띵이었죠. 19.2득점, 7.5 리바, 4.2 어시스트, 그리고 스토크, 스틸과 블락이 무려 1.4개씩이었어요. 수비를 잘합니다. 플래그는 공격도 훌륭하지만 운동 능력도 뛰어나지만 얼굴도 잘생겼지만 수비력이 기똥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후보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거고요. 필드골 48.1%, 3점 38.5%, 프리드로우가 84%니까 굉장히 샤프한 슈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슈팅도 강점입니다. 물론 뭐 슈팅 폼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 집어넣는 능력이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인사이드든 아웃사이드든 미드레인지든 3점이든 인사이드 뭐 골밑이든
위치를 가리지 않고 매치업을 가리지 않고 내 득점을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선수고요. 이런 활약 덕분에 NCAA 올해의 선수, ACC 컨퍼런스죠. 올해의 선수, 올해의 루키, 그 다음에 ACC 퍼스트 팀, 그 다음에 ACC 수비팀에도 뽑혔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쿠퍼 플래그의 컴패리즌, 비교 대상으로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 스카리 피펜도 있고요. 제일 많이 언급됐던 선수가 안드레이 킬렌코예요. 그 다음에 제이슨 테이텀, 대학교 선배기도 하죠. 그리고 라우리 마카넨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비교 대상이 프란치 바그너예요. 올랜도 매직에. 그래서 저도 바그너 스타일로 좀 크지 않을까. 바그너도 3점 슛폼이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다재다능하고 수비를 잘하고 리딩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그너도 한번 주목해봐야 될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댈러스는 뭐 최고의 승자가 됐고 돈치치 내보내고 나니까 플래그가 왔어요. 이거는 진짜 댈러스에게 신의 가호가 있었던 거고, 똑같은 텍사스 팀이 2순위 지명권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8순위의 지명 확률로 탑4 지명권을 획득한 세 번째 팀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연속 신인왕을 배출했잖아요. 빅터 웬반야마, 스테픈 캐슬. 그리고 나서 2년 연속 신인왕을 배출했는데 그 이듬해에 2순위 지명권을 확보했습니다. 진짜 최고인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웬반야마야 진짜 제가 단장이어도, 제가 스카우트여도 웬비를 뽑겠지만 어쨌든 2년 연속 신인왕을 배출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선수를 보는 눈이 동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운까지 뒤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뭐 뉴올리언스나 워싱턴이나 뭐 유타 재즈 이런 팀들처럼, 샬럿처럼 고의적으로 지지도 않았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이 노력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 단순히 셋복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로써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큰 이변이 없는 한 2순위 지명자로 아마도 딜런 하퍼를 영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딜런 하퍼는 엄청나게 하입을 받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필요한 또 볼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신장도 2m에 가깝습니다. 키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플래그가 1순위 지명권을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본다면 2순위 딜런 하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스테픈 캐슬, 빅터 웬반야마, 딜런 하퍼, 여기에다가 베테랑인 또 디에런 팍스까지 계약을 맺는다면 샌안토니오 스퍼스 다음 시즌에 당장 전력이 엄청나게 강해지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뭐 켈든 존슨, 뭐 제레미 소행 같은 또 훌륭한 롤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건들도 있잖아요. 다음 시즌 샌안토니오 스퍼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2025년 드래프트 로터리 지명권은 텍사스 두 팀이 싹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고, 샬럿, 유타, 워싱턴, 뉴올리언스는 망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지명권, 남아있는 선수들 가운데 또 어떤 옥석을 가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겠죠. 드래프트는 2025년 6월 말에 열립니다. 그래서 드래프트가 열리기 전에 또 이런저런 여러 유망주들을 함께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컨텐츠가 총 4개가 올라갈 건데 많은 애청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